완성이 돼서 똥을 좀 넣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싸서 남한강 우에 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대답해 주세요. 지역 광주시,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과 서울신문이 함께 주최하는 오늘 본 포럼은 자연 보전 권역의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규제 개혁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개회식 이후에는 광주, 이천, 여주, 양평시장 군수님들의 기조 발표, 그리고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실무자분들의 중심으로 전문가 종합 토론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오늘 수도권 동남부 지역 규제개혁 포럼의 차장을 맡게 돼서 한편으로 영광스러우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국회 입법조사처 등의 실무자분들의 중심으로 이런 포럼이 이 자리에서 개최가 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균형 발전 논리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수도권 이후로 수도권 정비 계획법이 만들고 국토의 균형 발전과 적정 인구 분포를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공무원 시작한 지 한 30년이 좀 더 됐는데 처음에 600만이 채 안 됐습니다. 지금 외국인 합쳐가지고 1360만 명입니다. 맞습니다. 50년 사이에, 50년이죠. 50년 사이에 7배가 넘은 감내하기 힘든 규제를 참고 견뎌왔습니다. 또 난개발 시키고 있습니다. 국가의 균형 발전이나 그 박탈감, 이거는 빨리 해소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써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그것을 위해서 시장 군수님 바쁘신데도 오셔가지고 안 오셨지만은 국회에서 협조해야 되고 오늘 국토부, 환경부, 국회 6년간 노력을 했지만 안 됐습니다. 상대가 있는 게임입니다. 예, 여러분으로 한강물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만들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좀 규제 좀 심하게 좀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저는 환경부나 국토부에 거는 기대는 사실 좀 접었습니다. 잉어죠. 어릴 때 그 살던 물고기 수정은 나는 일단은 환경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잘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광주 지역은 뭐 여러 가지 전문가여도 여기 이제 엄태준 시장님이나 이양진, 정동균 우리 구니까 지금 K-팝이 전 세계를 흔들고 다니는 것은 어떻게 사는지 한번 살펴본 적도 없습니다. 당장 하나. 그러니까 거기 이제 천막 짓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 어때적이고 이유 있는 산업단지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그런 시설을 못해서 이런 주제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이야기한다라고 해석을 해봅니다. 어떤 길을 가야 할 것이냐 이에 대하여 논하는 자리가 이야기해 주시고 다음에 제가 넘겨받았기 때문에 어찌해 지위를 포기하겠다. 다른 이야기로 동일한 규제에 처해 있음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는 그 규제가 고통을 넘어서 삶과 중첩 규제로 인한 구체적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경기도 전체의 인구 증가율입니다. 여주시는 320%의 인구 증가할 때 여주는 이 자체가 내용은 다 똑같습니다. 상류 지역에 사는다는 이유로 주지 않습니다. 현실이 그렇다는 겁니다. 식수원을 우리가 관리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책임 있는 이제 우리 양평구민 동부권 7개 시군은
이상대 경기연구원 부원장님, 정희규 환경부 물환경 정책과장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다른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특히 맡고 계시는 지자체장님들의 이제 지명 토론이 끝난 이후에 지명 토론자의 토론입니다. 저희들이 이 토론 시간을 시장 군수님들께서 발제해 주신 여러 내용을 저희들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성장 관리 지역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가? 요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우리 토론자 명분과 그다음에 이제 공적 이익이 있습니다. 공적 이익이라는 것은 일반 국민이나 뭐 수도권 주민, 서울 시민 이와 같은 데서 이제 이익이 발생하는데 피해는 이제 그 지역 규제가 치어지는 그 지역하고 이제 주민이 감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 차이를 어떻게 줄여줄 것인가가 이제 규제와 규제 피해를 줄이는 정책의 이제 중요한 과제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의 방식은 이제 물 관리에 부담이 되는 공장이나 축사나 대학 등을 이제 직접 규제하는 그 방식이죠. 그래서 하수 처리 구역 정설 같은 경우에도 공장이 더 들어올까봐 하수 처리 구역 정설을 환경부가 동의를 안 하죠. 그러니까 환경을 위해서 이런 정책의 틀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런 규제를 만들었는데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환경을 개선하려고 하는 건데 하수처리장 정설하고 하수처리구역을 정설을 하면 공장이 더 들어올 거 아니냐. 그래서 믿지 못하는 그런 문제죠. 뭐 그렇다 그러면 그렇다 그러면 하수처리장 정설이나 하수처리구역 정설하고 난 다음에 공장이 안 늘게 되는 그런 조건을 걸어버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개발행위 허가라든지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하면 얼마든지 있는데 서로 신뢰를 못한다 그러면 신뢰가 작동할 수 있는 그 조건을 걸고 그 조건 속에서 이렇게 하고 만약에 그 조건을 시군이 안 지키면 이제 다음에 다른 것에 페널티를 이제 주면 되는 거죠.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국토관리, 물관리 이런데 그다음에 경기도의 그 정책이나 이런 걸 이제 복무를 하는데 1982년도에 만들어진 법을 가지고 우리가 2019년도까지 사용하고 있다는 건 그만큼 뭐 기술의 발전,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는데 그것들을 좀 반영하자. 규제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9대 국회에서도 규제를 완화하자는 입장의 발의도 있었고 규제를 강화하자는 입장의 발의도 한 13건 정도가 같이 나왔습니다. 한 건도 통과가 되지 않았어요. 모두 임기 만료 폐기가 됐습니다. 똑같은 상황이 제20대 국회에서도 벌어졌는데요. 지금 현재 23건의 안건이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규제 완화와 강화와 관련 없는 것만 통과가 되고 19건이 모두 지금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관련 내용들이 통과시키기가 어려워요. 제가 생각하는 건 수도권의 규제 완화가 비수도권의 개발을 저해한다는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자는 그런 입장이 전제가 되지 않으면 사실 이 수도권 규제 문제는 전 좀 풀기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 보니까 올해 20대 국회 첫 번째 수도권 정비계획법 법안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폐지 법안이었습니다. 폐지하자라는 법안이 발의가 됐는데요. 결국은 통과는 못 되고 그때 나왔던 검토 보고서를 보면 합의가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 관련된 모든 법안에 똑같이 들어가는 문구가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떠한 법 개정도 추진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내 지자체의 상황을 서로 같이 이해하고 설득시키려는 노력이 전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저희 헌법 123조 2항을 보면 국가는 지역 간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지역 경제를 육성할 의무를 진다라고 균형 발전을 위한 지역 경제의 의무를 국가의 의무로 헌법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역 간이라는 거는 물론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도 있고 도시와 농촌도 가능하지만
수도권 내에 있는 발전 지역과 저발전된 지역도 이 헌법 123조 2항이 적용되는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이 논의가 어떻게 보면 헌법에서 규정한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의 의무, 과연 국가가 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라는 측면에 제 스스로 문제 제기를 좀 해보고요. 제가 여기 네 분 이제 시장 군수님이 그 PPT로 만든 자료를 제가 다 봤습니다. 거기서 조금 그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이 되는 이 불합리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권역 조정 부분, 그다음에 공업용지의 면적 확대 부분, 그다음에 대학의 유치 부분, 이런 부분들 충분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부분이 충분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하류 지자체를 또 만나보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이제 조금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만남의 자리가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 이유가 상류의 어려움을 그렇게 잘 못 느낍니다. 잘 못 느끼고 의외로 그러니까 우리 뭐 수질 개선 부담금 내는 거 아니야? 그것 가지고 그냥 좀 지원하니까 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좀 가볍게 생각하는, 오히려 또 어떤 이게 주니까 좀 일부는 시혜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좀 그런 느낌도 좀 받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극단적으로는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그런 부분들 이해하고 이 과정에서 어려움이나 또는 이제 좀 다소 미흡한 제도 개선안이 있다면 또 보완책도 또 하류에서 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그런 형태로 좀 나가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자연 보존권역이나 이렇게 지역에서 원하시는 입지, 계획적인 입지를 많이 늘려서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여기에는 모든 일반적으로 다 동의를 합니다.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은. 그렇지만은 기존에 계속되고 있는 개별 입지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대안이 아직은 크게 있지 않은 상황이고요. 그런 것들 여러 가지가 같이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이 돼야 특히 방금 전에 여러 상수원과 관련된 규제와 관련해서 하을 경기도도 마찬가지지만 서울이나 인천 지역에서 염려하시는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도 오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요원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규제 개혁은 힘들지 않을까, 뭐 저는 이런 결론을 가지고 갑니다. 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것을 풀어야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과 관련해서 우리 중앙정부와 국토부는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예? 지난번에도 똑같은 말씀이 저도 사실 하라 그러면 다 외울 정도로 똑같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이런 게 있습니다. 이천이 지금 대지열병으로 대한민국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이천은 정말 상수원의 그 물을 지켜야만 되는데 아쉬운 게 경기도의 대지 중에서 4분의 1이 이천에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그 간부회의를 통해서 들은 거는 이 가축 전염병이 자주 발생하니까 그로 인해서 정부의 예산이 또 이렇게 많이 쓰여지나 봅니다. 그리고 지금도 파주가 뭐 결국은 예방적 살처분을 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이제 예방적 살처분에 들어가는 비용을 중앙에서 대기가 힘들겠다. 지방에서 알아서 해야 될 것이고 원칙적으로. 그 다음에는 지방 재정 자립도가 50%가 넘어가면 안 해준다는 게 또 기준이 또 있어요. 그럼 사실은 이 상수원과 관련해서 이천에 그렇게 많은 축산업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아주 안 좋은 영향을 줄 텐데 그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어디까지 좀 해주시는지, 그것도 역시 이천시의 숙제로만 그렇게 하고 가야 되는지. 우리 오늘은 네 군데 우리 그 시장 군수님들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저희들은 어떻게든 상수원을 맑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 노력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거는 중앙정부의 노력이라는 것이고요.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경기도나 해당 시군의 문제가 되어 책임을 묻는 또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는 수계별로 나름대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라도 또는 시도라도 해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답변이 없는 것이 과연 해당 부처에서 적절한 이야기였을까
하는 솔직한 심정이고요. 이에 대한 얘기는 제도의 문제 아니냐. 그럼 사람의 자연 발생적인 문제란 얘기냐? 어렵더라도 무엇을 하도록 하겠다. 실제 제초제를 주지 않고 관행농법 말고 친환경 농업을 한다는 것이 참 힘든 농업이거든요. 농산물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토양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 그런 친환경 농업은 과연 오늘 정의규 우리 과장님 계시지만 환경부에서 우리 상류 지역의 친환경 농업을 통해서 한강수계의 비정오염을 줄이려 한 그 수십 년의 노력은 관심을 좀 가졌었는지 환경부에서 또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러면 지금의 지역 주민들의 마음이라 그러면 이제는 친환경 농업을 좀 포기해야 되는 시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상류 지역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논의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천 지역 노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재용 장로입니다. 우리가 서울 시민이 잡수는 수돗물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클리니션 봉사들을 조직해서 토요일마다 7시에 담배꽁초가 하천에 들어가지 않도록 담배꽁초도 주고 쓰레기도 주고 이렇게 한 5, 60년을 그렇게 해왔습니다. 오늘 여기 가서 보고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안 하고 환경부 장관도 안 하는 모습에서 제도권에 기대를 하기는 틀린 것 같습니다. 나는 지금 내 10년만 젊었어도 욕을 하겠는데 이 나이 욕할 수는 없고 내 심정은 밤 12시에 남한강 가서 은행에 가고 똥 넣어가지고 동영상 뿌려서 동영상 찍어서 환경부 장관 총한테 보내고 싶습니다. 자, 왜 그러는지 아십니까? 이전에 향토 기업이 현대에리베이터가 낡아서 숙면가루가 날라내려서 그거를 헐고 그 자리에 짓겠다는데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주로 땅을 사가지고 2003년도에 간다는 겁니다. 나는 구제계획에 한이 맺혀서 촛불 들어 노무현 문재인 정부도 탄생시키고 이재명 도지사도 당선시키고 여기 4분 더불어민주당 후보 다 당선시켰어요. 왜 그러냐?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좀 달라질까 하고. 그런데 뭡니까? 이제는 제도권에 기대를 안 합니다. 우리 시민단체가 결성이 돼서 똥을 좀 넣어가지고 비닐봉지에 싸서 남한강 우에 버리겠습니다. 어떻게 했을 겁니까? 대답했어요. 오죽 답답하셨으면 그런 표현을 하셨겠습니까? 참 저희들도 가슴 아픈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재정 자립도도 비슷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은 왜 저희 지역이 20%에서 벗어나지 못하겠습니까? 일 안 하고 잠만 자포자 자겠습니까? 놀게 살겠습니까?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도 재정 자립도가 높아지지 않는 것은 어떤 기업 유치라던가 이런 게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정부 관료직 분들 나와 계시고 그러지만은 해결할 수 없다면은 우리가 서울시에 가는 상수도 재원을 남한강, 북한강에서 양평군이 최고로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물 보유군입니다. 따라서 서울시 인천에 가는 물세를 즉 수도세를 양평군, 가평군, 여주가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서울시가 받는 게 아니고